안녕하세요. 르완다 중등학교 ICT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5기 온라인 모집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개와 모집 선발 계획, 그리고 지원 사항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봉사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봉사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젝트 봉사단이란 코이카가 발굴한 다년간 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3에서 5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ODA 현장 실무를 수행하며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봉사단입니다. 저희 르완다 ICT 프로젝트 봉사단도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교실이 보급된 중등학교에 파견되어 교사의 ICT 역량 강화 및 스마트 교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사업명은 르완다 중등학교 ICT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 30개월의 사업입니다. 1기, 2기 단원분들이 이미 파견되어 활동을 종료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3차로 파견된 단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5기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5기 단원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는 4차로 파견되시는 단원분들이세요. 그래서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르완다 현지에서 3개월 동안 활동하시게 될 거고요. 국내 교육 1개월을 포함하여 총 4개월의 활동 기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모집 분야는 국제개발, 교육 일반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안에서 총 4가지의 세부 직종, 공공행정, 디지털 미디어, 컴퓨터 교육, 교육 일반 이렇게 4가지의 세부 직종으로 나눠서 활동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활동 지역은 르완다 키갈리 지역이고요. 차하피 공립학교와 부산자 공립학교 이 2개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 목표 체계도입니다. IT 교육 환경 개선, 교사 및 학생의 IT 역량 강화 활동 지원, 지역 공동체 대상 인식 개선 활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시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르완다 중학교 전 교과에서 효과적인 ICT의 교육적 활용을 증진하고 ICT 활용 역량 향상을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및 미래 인적 자원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활동 모델입니다. 아까 4가지 세부 직종 말씀드렸었는데요. 공공행정 일반, 디지털 미디어, 컴퓨터 교육, 교육 일반 이렇게 4가지 세부 직종으로 나눠서 활동을 진행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ICT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봉사단이기 때문에 ICT 교육이라는 공통의 활동은 모든 직종에서 참여를 해서 진행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각 세부 직종별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실 과업들이 있습니다. 공공행정 일반의 경우 조사 및 데이터 관리, 단원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디지털 미디어는 사업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 그리고 교육 일반과 컴퓨터 교육 경우 교육 중심 교사 수업을 지원하고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그리고 PPT 기반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활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파견 기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완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국가인데요.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DR 콩고로 이렇게 여러 개의 국가로 둘러싸인 내륙국입니다. 이 안에서 저희는 수도인 키갈리에서 파견이 되어 활동을 진행하실 예정인데 차하피 공립학교와 부산자 공립학교가 주 활동 기관입니다. 차하피 공립학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그리고 직업훈련 과정이 있는 학교이고요. 학생은 총 2,38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의 주요 타겟인 중등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학생들인데요.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850여 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차하피 공립학교에는 스마트 교실이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개였는데요. 1기 현장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일반 교실에 6개 프로젝터를 설치하면서
교육받은 교사들이 실제 교육 환경에서 본인들이 제작한 PPT 교육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2기 현장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교실 하나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컴퓨터나 이런 ICT 교육, 여러 활동들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이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차비 공립학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의 전경 사진이고요. 그리고 중간 하단에 있는 사진이 이제 새롭게 마련된 스마트 교실의 사진입니다. 스마트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마트 교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에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받고 직접 실습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자 공립학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자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학교인데요. 학생은 총 3,5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700여 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자에는 스마트 교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교실 이전에 부산자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실이 있어서요. 컴퓨터 수업이 가능한 교실은 2개의 교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자에서도 현장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1기 현장 사업을 통해서 기존 컴퓨터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2기 현장 사업을 통해서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들의 클럽 활동이나 이런 ICT 활용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의 주요 활동의 경우는 부산자와 차앞이가 동일한데요. 교사 대상 컴퓨터 교육 및 PPT 기반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규 컴퓨터 수업에 보조로 참여하여서 어,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계시는 ICT 선생님들을 도와서 학생들의 그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 방과 후 컴퓨터 클럽 활동을 운영하시는 것과 컴퓨터실 유지 보수 관리 및 교내 ICT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부산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산자 전경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그 환경 개선이 된 컴퓨터실의 모습입니다. 이 뒤 화면에 이전 컴퓨터실의 사진도 들어 있는데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환경 개선이 되었는지를 뒤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하단에 있는 사진은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ICT 클럽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저희 스마트 교실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스마트 교실이 있고 아래에서 이제 스마트 교실 내부의 모습과 스마트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수업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원 선생님들이 이제 파견되셔서 하시는 활동 중에 ICT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미 보급이 컴퓨터나 이런 교실이 마련이 되고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지만 이런 장비들이 노후되어서 컴퓨터를 켜는 데만 30분이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 공사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모습이 부산자 이전 컴퓨터실 모습이에요.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독서실 책상 같은 책상이었는데 이 칸막이가 너무 좁아서 마우스를 둘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무릎 위에 마우스를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의 화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을 수업하고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화면과 사진과 동일하게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금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컴퓨터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활동 내용 중에 주 타겟은 교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교사분들이 컴퓨터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교사 선생님들도 자신의
교육에 필요한 자신의 수업에 필요한 교육 자료들을 직접 만들고 그 수업을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저희의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인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교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는 수요일 오후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분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교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교육에 도움이 되는 ICT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 PPT 기반 교육 자료 제작법이나 엑셀이나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법들,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학교마다 서버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없어도 학교 서버 안에서 본인들이 교육받은 교육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 후에 만들어낸 산출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IC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ICT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과후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타자 교실부터 MS 오피스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활동,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특히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ICT와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PPT 수업을 하면서 이제 PPT를 통해서 내 이름표 만들기를 진행을 해서 그 안에 나의 한글 이름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한글을 배우면서 컴퓨터도 함께 배울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접목한 ICT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를 PPT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제작을 하거나 AI 활용 프로그램도 당연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진행되는 활동 중에는 캔바를 이용해서 학교의 마스코트를 제작하고 이런 걸 또 발표하고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AI 데이터 라벨링 등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연계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존 단원들이 제작했던 포스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수업은 단원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같이 기획을 하고, 그걸 포스터로 만들고, 교내에 붙이고, 또 홍보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을 모으고, 그 참여자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굉장한 참여도와 집중력을 볼 수 있는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렇게 수료증을 받고 이제 함께 다 같이 수료식도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ICT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활동인데요. 활동 결과 보고회 그리고 성과 공유에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지금 3기차 단원분들은 ICT 운동회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는 이제 한국과 르완다의 문화교류 활동을 함께 접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냐 르완다어와 한국어 현지어 사전을 제작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한국 문화와 ICT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었는데요. 실제로 단원들이 제공한 수업을 통해서 제작한 산출물들을 나와서 발표를 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고요. 여러 부스들을 마련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또 ICT에 대한 인식 개선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파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3개월 동안 파견되어서 활동할 키갈리의 생활 모습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키갈리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몇 가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르완다 키갈리는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키갈리의 메인 도로인데요.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카페나 여러 가지 맛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조금 휴식이 필요하시거나 하실 때 방문하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오른쪽 사진은 키미론코라는 시장 사진이에요.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도 전통 천을 판매하는 구역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키텐게라는 아프리카 전통 천인데요. 이 천을 활용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옷을 제작해서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원분들도 적어도 한 벌 이상씩은 꼭 옷을 제작하셔 가지고 이제 입고 다니시고 하시는데요. 이런 것도 르완다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르완다의 경우 천 개의 언덕이 있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산이 많은 지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야경 사진을 함께 넣었고요. 이런 미니소 같은 곳이 있는 이런 쇼핑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물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다 판매되었다가 또 다음 시기에 들어와서 채워지고 하는 형태인데요. 르완다 슈퍼에서 한국 식품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격표가 붙어 있는 사진들인데요. 불닭 소스에는 5천 프랑이라고 붙어 있죠. 르완다 프랑과 한국 돈은 거의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5천 원 정도의 불닭 소스, 그리고 한국 돈으로 9천 원 정도의 고추장을 르완다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이런 걸 현지에서 어쨌든 판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안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식품들도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모집 선발 계획과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전형 이후에 최종 발표가 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국내 교육을 거쳐서 현지 파견되실 텐데요. 1차 전형은 11월 7일부터 11월 17일 오후 4시까지 지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꼭 이 시간 안에 지원서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원서를 접수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으면 지원서에 작성한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경력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적합도 검사 진행되고요. 12월 8일에 1차 전형 합격자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형으로 면접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19일 그리고 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지원자분들이 이틀을 모두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세부 직종별로 면접일이 달라질 텐데요. 19일이나 20일 안내된 면접일에 하루만 참여하시면 되고요. 면접 심사 이후에는 12월 30일에 2차 전형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3차 전형으로 신용조회와 신체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6년 2월 11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면 국내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대면 국내 교육 같은 경우는 같이 집합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4월부터 국별로 순차적으로 실제 파견지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자격인데요. 대학교 재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대학생의 경우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라 함은 어떤 자격증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고요. 모스 자격증도 괜찮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도 괜찮고요. 그 외에 컴퓨터 관련된 모든 자격증이 포함이 되니까요.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증빙 서류 꼭 첨부하셔서 함께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4월에 파견되잖아요. 내년 4월에. 그래서 내년 4월 전에 졸업하시는 졸업 예정자분들과 이미 졸업을 하신 학사 이상 분들은 컴퓨터 자격증이 없으셔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통 필수 자격을 안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파견되어서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비자 발급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르완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4개 세부 직종별로는 각 관련 전공자이거나 유경험자,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견 전에 출국하시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몇 달 동안 사셔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출국 준비금으로 50만 원을 먼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가시는 항공료, 귀국 항공료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화물 탁송료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견되시고 나서는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현지 적응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달별로 매달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르완다의 경우 생활비는 월 700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파견되시면 생활비가 매월 700달러씩 일단 지원이 되고요.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신 첫 달에는 이제 현지 정착하시는데 필요한 뭐 심카드도 만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정착에 필요한 구매를 하시거나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생활비 1개월분 700불을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주거지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현장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현금으로 단원분들께 바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앞에 보셨던 다양한 활동들 있잖아요. ICT 환경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위해서 계획을 짜시게 될 거고요. 그 계획 안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지출 계획들을 세우시게 될 텐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학습비라고 해서 단원 한 명당 300달러씩 지원이 되는데요. 르완다의 경우 이 중에서 100달러는 무조건 키냐 르완다어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0달러는 이제 유엔 공용어 중에서 단원분들이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서 배우시면 되는데요. 키냐 르완다어의 300불을 모두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르완다 같은 경우는 영어와 불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를 선택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안전하게 활동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보험과 의료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귀국하실 때가 되면 이제 귀국 준비금으로 생활비 1개월분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귀국하실 때 또 가지고 오셨던 물건들이랑 이런 걸 또 다 한국으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이걸 위한 귀국 화물 탁송료를 또 1개월분 700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르완다의 생활비는 700달러예요. 그러면 파견되어 생활하시는 3개월 동안 매월 700달러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현지에 도착하신 첫 달에는 생활비 플러스 현지 정착을 위한 700달러를 추가로 더 받으시게 되고요. 이제 귀국하시는 마지막 달에는 귀국 준비금 700불, 그리고 귀국 화물 탑송료 700불, 이렇게 해서 생활비 700불에 추가로 1,400달러를 더 받으시게 됩니다. 귀국 후에는 국내 건강검진 진행되고요. 그리고 커리어 적립금, 파견되어 계시는 동안 월 60만 원씩 적립된 적립금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당연히 발급되고요. 그리고 WFK 장학금이라고 해서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이게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지원을 하시면 지원 기간에 지원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을 하셨던 단원분들은 모두 이 WFK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 쭉 들으시면서 프로젝트 봉사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근데 ICT 프로젝트 봉사단이라고 하니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전문적인 ICT의 어떤 활동보다는 교사분들이 PPT를 이용해서 수업 자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수업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수업의 산출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ICT 클럽 활동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뭔가 정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코딩이나 막 이런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뭐 캔바나 이런 AI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는 ICT와 봉사 관련 전문성을 가진 현지 FM님이 파견되어 계세요. 현지 FM님이 르완다에서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의 다 활동을 관리하시게 될 텐데요. ICT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좀 걱정하시는 전문성을 현지 FM님께서 조금 더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겁을 먹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고 르완다에서 한번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다. 새로운 나의 어떤 청춘의 기록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누구나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봉사단의 경우 모든 봉사단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현장에 가셔서 현지에서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현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현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만요. 봉사단 프로그램의 목표는 거기에 참여하신 단원분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큰 목표거든요.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도 PPT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PPT 외에 영상이나 사진들로 프로젝트 봉사단의 실제 활동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링크와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활동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기를 위해서 지금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르완다 프로젝트 봉사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상시 질의응답이 가능한 방이에요. 그래서 지원서 접수하는 그런 1차 서류 전형부터 2차, 3차 모든 전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다 필요하신 어떤 질의응답이 다 가능한 곳이므로 QR코드 통해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영문으로 르완다니까요. 르완다라고 이렇게 쓰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 안내문은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단 홈페이지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서 작성 사이트로 바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꼭 지원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증빙 서류가 꼭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이 불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서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합도 검사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3일간 진행이 돼요. 이 기간 안에 꼭 실시해 주시고요. 적합도 검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찾는 검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일관성 있게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 동의나 사이렌키 발급 등 각종 동의 기한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르완다 중등학교 ICT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5기 온라인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르완다 환경에서 또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